요즘 금과 은이 끝없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오늘은 그 상승의 이유와 차트 흐름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는 사실상 고점에 가까워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상황이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의 실질 가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이나 채권보다는 현물 자산의 상대적인 매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도 요인에 포함됩니다.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해치 성격의 자금이 자산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상승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은은 금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태양광, 반도체, 전기차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산업 금속입니다. 최근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산업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작용하다 보니 은이 금보다 더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중심으로 귀금속 매입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도 이번 흐름을 단기적인 테마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금과 은 상승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이슈라기보다는 금리 하락 기대, 달러 실질 가치 하락, 시스템 해치 수요, 그리고 실질적인 수급 변화가 동시에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먼저 실버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자산이죠. 사실 실버는 지난달에도 좋은 매수 포인트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실제 12월 10일에 작성했던 포스팅인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플래그 돌파 구간으로 보여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플래그 패턴 돌파 자리에서 약 42일 동안 6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차트 패턴을 분석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한번 포스팅을 드렸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그때 작성했던 글인데요. 이날 언급을 드렸고, 매수 관련 코멘트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1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안착하는 구간을 매수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후 흐름을 보시면 실버가 1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한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즉 12평선 지지 구간 자체도 매수 기회였던 자리였고, 이 구간에서 매수했어도 30% 넘는 수익이 3주 정도 기간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흐름이 좋은 종목이나 자산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상승이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매수 포인트라면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라도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비슷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처럼 명확한 패턴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11 이평선을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버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현재 실버는 다시 한번 상승하고 약간의 플래그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박스권이 이어지고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되면 이때도 매수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실버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블로그에서 꾸준히 언급해왔던 자산이고, 차트 흐름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면서 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이때 정고점 기준 컵을 돌파한 이후에 강한 하락이 나왔지만 노란 색깔 20일 이평선을 지탱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22평선을 유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버가 만약 12평을 명확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골드 역시 가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볼 때도 골드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실버의 움직임을 함께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가 차트로 얼마나 잘 풀렸나에 대해서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구간은 2010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아주 긴 베이싱을 했던 구간입니다. 이 베이싱 구간에 형성된 저항선을
돌파하고 골드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싱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미리 매수를 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샀으면, 이런 구간에서 샀으면, 이런 구간에서 샀으면 거의 몇 년 동안 자산이 제자리였습니다. 이건 심지어 거의 4년 가까이 제자리였네요. 굳이 이런 베이싱하는 자산을 미리 살 필요가 없고, 베이싱에서 흐름이 변할 때 그때를 포착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전고점 컵라인 돌파, 그리고 더 좋은 패턴의 저항선 돌파, 이런 좋은 포인트들이 다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이때만 놓고 보면 이때가 다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전혀 못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고점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점이라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주식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흐름에 따라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게 차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실버와 골드는 모두 흐름 자체가 여전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지지되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게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변화가 생기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